맞습니다. 남성보다 수는 적어 보이지만 여성들 역시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리혁 씨가 옆에서 좀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는 게 좀 더 크겠죠? 예, 그렇죠.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던가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글쎄 일에서 지치는 거는 서로 다 같지만은 위생적으로 보게 되면 위생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북한은 위생관리가 이제 돌격돼 보게 되면 숙소 옆에도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잠자리 예. 상황도 그렇고 정말 남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병에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월급이나 배급은 좀 잘 나은 편인가요? 월급도 없고 배급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나가보게 되면 돌격대원들 나가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나가면 몰롱탕 진짜 국이라고 해가지고 소금국입니다. 된장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전히 소금국인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건덕지라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좀 배라도 채워겠는데 맹물이다시피 한 걸 주고 밥도 옥수수밥이라고 해가지고 강냉이 눈깔 껍데기 막 섞인 밥을 줍니다. 네.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조금 주는데 그걸 자체를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 기업소마다 너네 이제 나간 사람들 인원수에 따라서 쌀을 얼마씩 걷습니다. 얼마씩 걷고 그 사람들한테 실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자체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쌀을 제때 공급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적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리혁 씨는 그 시절 떠오르면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작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이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은 어린이용 분유를 빼돌려서 각종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던 그 보도들을 인용해서 여러 소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김정은 지시로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이렇게 북한 쪽으로 지원이 됐던 가루 우유 또는 영양 과자 이런 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그 지원이었는데 네. 김정은 지시로 그것이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라든지 그냥 백두산 관광철도 돌격대원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해서 지급이 됐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어린이 지원이 아닌 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는 의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할 때도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하나 이런 생각 들 텐데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제대로 잠자리마저 여의치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예, 도망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김정일 시대도 같았고 김정은 시대도 같고 지금 자강도도 이제 돌격대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을 치고 있고 저도 역시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도망을 쳐가지고 네.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집에 가니까 본인은 없고 그 아내와 그다음에 아들 서인 명이 있는데 자식이 예. 죽을 넣고서는 이거 옥수수 밥도 아니고 죽을 넣고서는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어디 갔는가 물어볼 수도 없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보내라 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는 이제 자식들을 굶어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군장에 나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보류를 해서 식량을 조금 보러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 사건이 2014년에 소개가 됐었던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었던 보도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례였고 네. 실제 그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그러한 부실공사나 혹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건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현장들이 붕괴돼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난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바로잡도록 지시한다든지 한 건 그 평천 그 아파트밖엔 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일단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을 때보다 구조할 때가 훨씬 조심스럽고 전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를 위해서도 수작업으로 나서다가 구조 인력들도 2차, 3차 붕괴에 희생된다든지 이런 사례들까지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장비조차 여의치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면 굉장히 큰 인명 피해거든요. 이렇게 좀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가요?
그 피해 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죽은 사람만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죽게 되면 이제 죽은 사람 유가족들한테 쌀이나 뭐 밀가루 한 포대씩 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 기업소에서 그 해당 단위에서 이제 그 사람의 무도 이제 간은 해줘야 되니까요. 간을 해줘가지고 이제 무도까지는 줍니다. 주는데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이제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그 사람이 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큰 공로가 없는 이상은 필요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고를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2011년도에 이성강 발전소 건설할 때에 이제 한 20명이 예. 다 죽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보게 되면 7월이면 이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 김종일이가 그때 2011년도 12월 달에 죽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온다고 현지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재를 실당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세멘트를 이제 조금씩 채다가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바꿔먹고, 그 다음에 자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뭐 잘 벌려고 웃단위에다가 세멘트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3대1 비율로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세멘트가 네. 7대1 막 10대1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기초에서는 괜찮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고 내려는 압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힘이 있다 보니까 비는 비대로 내려치가 하다 보니까 밑학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면서 20명이 단번에 죽었습니다. 사실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 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었나. 좀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전을 좀 강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은 일단 나누어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치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그 치적을 선전할 수 있을 그런 선전물들을 단기간에 빨리 많이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그 충성 경쟁 방식으로 단시간에 더 많은 건축물들을 일떠 세우자 뭐 이런 강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처럼 그 자본이나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동원 가능한 게 노동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동원을 하기 위해 이제 말리마 속도를 언급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동원 기능들을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 통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했었던 그 속도전 청년 돌격대 같은 경우 75년에 만들어진 게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와 김정일이 내적으로 또 후계 체제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즈음이고요. 또 2012년 이후에 김정은 하에서의 돌격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일 지배 강조가 필요했을 때 또 대규모로 김정일이 강조했던 돌격대들은 94년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여러 건축물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국가적 위기 시기 네. 등등 해서 민감하고 일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잠재적 일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격리해서 통제가 용이할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돌격대를 많이 활성화하고 또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돌격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애민정신, 돌격대원들에 대한 애민정신도 좀 발휘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북한의 돌격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 유치원은 학년 전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유치원으로서 지난 수십여 년 전부터 조기 음악 교육에 큰 힘을 넣어서 재능 있는 음악 신동이들을 적지 않게 배출한 자랑 많은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뛰어난 음악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 때 대한 미래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재능 있는 어린이 교육교양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진시 청암유치원의 자랑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학년 전 어린이들은 사물현상을 대하는 데서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선의 서리표를 그대로 그리는 방법으로 배워주었더니 어린이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표는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소리표는 우리말 음표를 뜻합니다. 그 사용의 예로는 피아노를 왜 치다가만이 악보가 젖어서 소리표가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날의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사적 건물로 향했습니다. 광산마을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줄세라 어머니 수령님께서 몸소 낮추어 주신 교실문의 손잡이이며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교원실과 교실들 몸소 보아주신 그날의 벽신문. 참으로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오늘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 이 원족과 관련한 교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생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소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함께 원족을 가던 일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절에 따라 원족을 조직할 때에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원족은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원족은 우리의 소풍을 뜻합니다. 그 사용의 예로는 서진아, 도시락 못 사왔니? 원족엔 당연히 김밥이지.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돌격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북한의 모든 일꾼들,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의 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